그날 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은 붉은 피로 얼룩졌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시작된 사소한 시비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결국 한 남자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지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피고인 김민주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피 맺힌 절규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는 그저 위협하려 했을 뿐입니다. 죽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날 밤의 혼란과 뒤섞인 공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검찰은 피해자 박선우 씨의 사망이 김민준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오랜 친구인 최지혜 씨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손에 든 흉기로 박선우 씨의 급소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검사 조현철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김민준의 잔혹성을 배심원들에게 각인시키려 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법정 안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변호인 고진은 최지혜 씨의 증언에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의 진술은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때와 미묘하게 달랐고 사건 현장의 CCTV 영상과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특히 사건 당시 그녀가 만취 상태였으며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증언의 신빙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진 변호사는 최지혜 씨의 진술 중 핵심적인 부분, 즉 흉기의 종류와 가격 횟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법정에서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 할지라도 그 주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다면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혜 씨의 진술이 과연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정확히 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배심원들의 마음에 합리적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검찰은 김민준에게 박선우 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굳게 주장했다. 술자리에서 사용된 유리병 조각을 흉기로 사용했고 피해자의 심장 부근을 공격했으며 여러 차례 가격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명백한 살인의 의도라고 검사는 강조했다. 하지만 고진 변호사는 김민준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김민준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박선우 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사용된 흉기는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상황에서 손에 잡힌 것이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격 부위를 정확히 노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범행 직후 김민준이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났지만 곧바로 119에 신고하려 했다는 점 등 그의 행동 역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된 흉기, 공격 부위, 그리고 범행 후의 행동 등 모든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민준 씨에게는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 현장에 김민준 외에 그의 친구 이태수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태수 역시 김민준과 함께 박선우 씨를 폭행했으며 두 사람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태수는 법정에서 자신은 그저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로웠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거나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었다. 고진 변호사는 이태수가 박선우 씨를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김민준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도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태수 씨가 김민준 씨와 일체가 되어 범죄를 실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재판의 막이 내렸다. 배심원들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경청했고 법관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면밀히 검토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 재판의 핵심이었다. 판사는 최종 판결문에서 굳게 선언했다. 피고인 김민준의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태수에 대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민준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태수는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정의 문을 나서는 김민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회한이 스쳐 지나갔다. 진실은 때로는 차갑고 법정의 판단이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원칙은 그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는 확신이 없다면 피고인의 편에 서야 한다는 법의 엄중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